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전남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흔들기 위해 조국 혁신당이 월세살이까지 안 되다 진보당이 바짝 추격하면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긴장감이 컸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개표 시작 2시간여 만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은 큰 박수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장세일 당선인은 큰절로 보답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영광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당장 군정에 투입이 돼서 영광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당선인은 41.08%로 바로 뒤 진보당 이석화 후보와 약 10%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쳐 호남에서 조국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 개 정당이 접전을 펼치면서 쉽게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곡성에서도 민주당이 군수자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조상래 당선인은 득표율 55.2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득표율은 35.85%,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 등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재선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우리 곡성군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규모 선거단을 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을 외치는 등 사력을 다한 것이 다시 호남 민심을 불러 모았다는 분석입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데뷔작은 여수를 배경으로 써내려간 여수의 사랑입니다. 실제 한 작가는 여수에 머물며 집필 활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인연의 지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 지난 1995년 출판된 한강 작가의 첫 단편소설 여수의 사랑 시작점입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함을 지닌 항구 도시 여수. 여수가 고향인 두 주인공의 외로움과 방황, 고단함을 담아냈습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한 섬세한 묘사와 주인공이 지닌 트라우마를 봤을 때 한 작가가 이 도시에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수라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구절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1948년 10월 여순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실제 한 작가는 가망만이 내려다 보이는 소호동의 한 아파트에 머물며 집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지역 서점에서는 입고와 동시에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게 되었다 해가지고 혹시 여기 서점에 한강 작가 책 있을까 해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 도서관도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대출됐고 예약마저 다 차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은 물론 그날부로 다 대출이 돼버렸고 대출 이후에 저희가 예약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약도 모두가 마감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전시와 강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작가님과 여수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 여수 시민들도 더욱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서 우리 여수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등단 작품 속 작은 항구 도시 여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여수와 한 작가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국제행사 개최와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지자체의 국비 확보 경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선박람회 준비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일대에는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식 면적이 크게 늘어 더욱 화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검은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드넓은 갯벌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 군락지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화려함을 마음껏 뽐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노을처럼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고 이런 모습을 좀 처음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라벤더인 줄 알고 라벤더가 바닷가에 왜 심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한 칠면초는 계절의 발걸음에 맞춰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의 칠면초 군락지 면적은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3만 5천 제곱미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창 싹을 틔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생육이 활발해졌고 갯벌 복원 작업으로 서식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칠면초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과 저장 능력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작업도 순천만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는 칠면초의 화려한 빛깔은 다음 달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흑두루미 탐조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당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구성된 이번 여행 상품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행 프로그램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며 흑두루미 탐조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흥 출신 고 청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고흥에서 열립니다.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 등에서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찬란한 전설 천경자를 주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유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전시 작품은 탱고가 흐르는 환혼과 화혼, 굴비를 든 남자 등으로 채색화와 드로잉을 포함해 모두 120여 점입니다. 지난 8월 방송된 광양 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대표자는 다른 새로운 계약서가 추가로 드러났고 조합장 명절 상여금 등 문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광양의 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간의 이중 계약서 의혹이 보도된 이후 조합은 홈페이지에 업무 대행 계약서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모두 4개로 2019년 9월 25일 첫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양시에서 받은 계약서. 계약 날짜는 2019년 9월 25일로 동일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업무 대행사의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다릅니다. 조합원도 광양시도 왜 다른지 어느 계약서가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조합원들이 모르는 계약서들이 드러나면서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날짜 하나 틀리다 하면은 여기를 뭐 27일로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도 이후 다른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던 조합장에 대한 명절 상여금이 2020년 9월부터 올 추석까지 9번에 걸쳐 4,5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공사비 잔금 유동화 대출 수수료를 올려 조합에 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조합원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조합장의 비리여가지고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지. 조합장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여금은 본인도 직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공사 지연금이 수수료보다 많았을 것이라며 조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건. 광양시는 조합이 업무대행 계약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은 위법으로 보고 조만간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길게는 7년 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전남이 미래산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자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결국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예기간은 단 석 달, 태양광 사업자들도 부랴부랴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500여 건에 그쳤던 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올해는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도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신청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망 설치를 끝내기로 한 2031년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 소규모 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7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이제 연계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뭐 하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이제라도 전력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주요 건설망 건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같이 올려놓고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를 우대해서 그 지역에 먼저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주민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 보강될 선로는 모두 7개. 화순에서 광주를 지나 계룡까지 도달하는 345kV짜리 고압 선로부터 해남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도 포함됩니다. 전력망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